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1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최근 매매한 내역들을 좀 이야기해 보고요. 오늘 회원분들과도 좀 통화를 했었는데 약간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두 가지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저희가 매매한 것을 좀 이렇게 확인하는 이런 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그, 그 어떤 추세 추종이라고 제가 최근에 이제 좀 이렇게 몇 번 이야기 들었잖아요. 추세 추종이라는 것은 시세가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할 거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내릴 때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 것이고요. 이렇게 올라와서 오를 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세 추종은 미래를 모른다라고 가정하고 대신에 이렇게 가고 있으면 그냥 앞으로 더 갈 거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 가면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그래도 더 앞으로 갈 거라고 예측하는 것이고, 이렇게 꺾이면 잘은 모르겠지만 꺾였으니까 더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추세 추종이고요. 가치 투자는 뭐 이렇게 갔을 때 요 정도면 가치가 좀 싸 보이는데, 혹은 이렇게 쭉 떨어지는 와중에도 이거는 너무 싼데 라고 하면서 떨어지는 와중에도 추세 분할 매수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추세랑은 좀 의미가 좀 다르죠. 또 하나는 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좀 저에게는 가장 큰 어떤 차이인 것 같은데, 가치 투자와 추세 추종의 어떤 루틴이 좀 다른데요. 가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먼저 쫙 봅니다. 그래서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을 추스리고 그 다음에 차트가 아닌 가격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가격. 현재 어떤 패턴이냐 이런 게 아니라 현재 얘가 얼마냐. 그리고 실적으로 했을 때 가치 평가랑 비교해보는 이게 가치 이 투자의 어떤 루틴입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자들은 오전에 차트를 좀 많이 안 봅니다. 보통 실적 위주의 어떤 내용들을 좀 많이 보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세 추종하는 분들은 일단 차트를 먼저 봅니다. 차트를 봐서 괜찮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실적을 본다든지 어떤 뉴스를 본다든지 이렇게를 많이 합니다. 보통 차트. 그러니까 실적이 아무리 좋고 뉴스가 아무리 좋아도 차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예 관심 종목에서 좀 제외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추세 추종의 사람들은 장이 끝난 이후에 9시에서 예를 들어서 3시에 장이 끝나면 요때부터 바쁩니다. 요때부터 내일 살 관심 종목들을 쭉 사고 아침에 출근해서 이때부터는 그냥 매수만 하고 트레이딩만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많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추세 추종일 경우에 제가 마이너스 한 7%에서 마이너스 한 10% 정도, 맥시멈 10% 정도면 매도하는 것을 제가 하고 있는 한 추세 추종 계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왜 하필 요 가격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많은 책에서도 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느끼는 건 뭐였냐면,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어떤 종목들이 이렇게 갈 거잖아요. 이렇게 갈 때 보면 어떤 의미 있는 지점에서 매수했을 때 한 요 정도의 가격이 평균 내봤더니 한 20% 정도가 많더라고요. 20%. 20%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단순 수학으로 계산해 보면, 만약에 제가 10번 중에 7번을 매매하고 10번을 매매했을 때 7번 틀리고 3번을 맞춘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추세 추종의 방법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7번을 마이너스 7%의 매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 난 3번은 그냥 평균 값인 20% 정도의 수익이 난다라고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49%, 이거는 플러스 60%. 그러니까 한
10번 매매에서 3번만 맞춰도 계좌가 플러스 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7%, 8%가 먼저 나온 게 아니라 내가 상승을 추이할 수 있는 금액이 한 20% 정도 되니까 그러면은 한 7% 정도의 손실 정도를 잡아야지만 한 10번 매매했을 때 계좌가 플러스 나는구나. 7번 틀리더라도 이런 어떤 숫자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뭐 나는 동전 뒤집기처럼 한 6번 맞추고 4번 정도 6번 틀리고 4번 맞춘다라고 해보면 요 7%를 조금 더 이제 여유 있게 뭐 더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난 5번 맞추고 5번 틀려 이러면은 한 진짜 한 10% 이상까지도 손절을 잡아도 계좌가 플러스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맥시멈으로 한 7에서 한 10% 정도의 손절을 잡고 스윙 추세 추종하는 계좌에서는 그렇게 운영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추세 추종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돌파 매매가 있고 눌림목 매매가 있거든요. 요게 조금 이거를 제가 이제 설명드릴 텐데 이게 조금 느낌이 다르죠. 돌파는 진짜로 더 이상 매물대가 없는 영역에서의 어떤 저항의 구간을 딱 돌파하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매수하는 것이 돌파 매매인 것이고 눌림목은 눌릴 때 매수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사실 없을 때가 더 좋습니다. 이걸 예를 들어 보면은 엔비디아 차트인데요. 한 회원께서 어젠가 전화 오셔서 말씀하시길 미국 시장 어떻게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느냐라고 했을 때 추세 추종의 관점에서 아직 상승하고 있으니까 뭐 더 상승하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리고 또 하나 드렸던 거는 현재 미국 시장에서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의 종목이 꺾이면 그때 미국 시장에 어떤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일단은 계속 과열권이지만 우상향의 기조를 보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엔비디아를 보면은 가장 최근에 가장 좀 큰 종목 치고 가장 그럴싸하게 멋진 자리가 나왔던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이 보면은 쫙 이렇게 오고 시세가 오고 점점점 이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 변동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변동폭이 이 정도였는데 점점점 변동폭이 줄어들죠. 이렇게 그죠? 변동이 줄면서 아주 중요한 의미 있게 쫙 중요한 어떤 구간을 탕 돌파해 버렸습니다. 그때 거래량도 확 나왔거든요. 요것으로 이제 정말 보기 드문 좋은 패턴의 어떤 돌파 매매자들이 봤을 때는 정말 깜짝 놀라는 패턴인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마크 비너빈이라는 유명한 어떤 좀 개인 투자자가 인스타에 올린 글을 좀 봤는데 요때 자기는 매수했다 하더라고요. 요때 여기 돌파할 때 매수했다라고 하고 최근에 봤더니 요때 매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익률을 봤더니 요때 정확히 여기 돌파할 때 매수했다라고 가정해 보면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의 수익에서 전량 매도했다 했네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 정말 참 기계적으로 매수한다, 굉장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이제 돌파 매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눌림목 매매라고 해보면 이 언저리를 돌파할 것 같은데 이렇게 눌릴 때 요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줄 때 매매하는 것을 이제 눌림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요때는 보면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줄진 않았던 것 같고 요때도 조금 줄긴 했던 것 같아서 요때도 매수가 가능했을 것 같긴 하고요. 요 언저리에서 그 다음에 요때도 거래량이 크게 줄지 않았지만 요때는 거래량이
이렇게 보면은 확대 보면 거래량이 확 파이죠, 갑자기. 그죠? 확 파이면서 돌파가 되는 구간에 팡 올라버리는 요런 구간에서는 눌림목 매수가 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것을 저희가 최근에 매수했던 종목들과 조금 이제 비교를 해서 이제 좀 보면 만약에 돌파 매매를 한다고 했다면 이 종목을 돌파 매매를 한다고 했다면 뭐 요런 언저리를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했을 때 매수했겠죠. 근데 요때를 놓쳤다면 이 상승을 놓쳤다면 눌림목에서 요 구간에서 매수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행히 그 구간에 거래량이 많이 부족하죠. 많이 없죠. 그러니까 변동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저희 또 요때 매매를 했습니다. 요때 탁 튀어 오를 때. 요때 매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이거는 이제 방송에서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이거는 여기를 탁 넘어가려고 하는 요 시점 언저리 때 거래량이 탁 튀는 거 보고 이제 매매를 했습니다. 사실 근데 요 종목은 이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려고 보고 있다가 좀 겁먹고 못했던, 그래서 돌파할 때라도 매수했던,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눌림에서 이렇게 갈 때 한 번 더 기회가 올 수도 있는 뭐 이런 모습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스페타시스는 여기 엊그제 매수를 했는데요. 이것도 약간 조금 비슷한 모양이긴 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아주 크게 아직 돌파의 자리가 나오기 이전에 요 언저리에서 이제 좀 눌림목 매수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솔케미칼은 어제 매수했네요. 어제. 요거는 요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 뭐 어떻게 이렇게 갈 것 같다라는 이런 파동의 관점에서 요때 매수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저희가 유튜브에 이렇게 방송에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해도 어차피 저희 회원들밖에 안 봅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냥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매수한 종목은 요때 매수를 했는데요. 이 눌림목에서 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파동을 만들고 가는 과정에서 제가 좀 다양하게 복잡하게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이 정도였고, 근데 눌림목의 그 장점은 손절폭이 좀 짧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수를 했다라고 해보면 이 전저점이나 혹은 요 전저점 정도에서 매도를 하면 되는 것이죠. 만약에 돌파에 어떤 실패를 한다면 여기서 그냥 매도를 마음 먹고 매수를 하는 것이죠.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추세 추종에 대한 어떤 대략적인 어떤 내용들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략적인 내용들은 아마 다들 공감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추세 추종이 아니더라도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가치평가 기준에서 보면은 한온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한온 시스템이 이거 보면은 어떤 추세 추종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죠? 추세가 완전히 깨졌는데 저는 여기 아래까지 깨질지는 진짜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 너무 쌉니다. 한온 시스템은 너무 싸서 저희가 그 가치 평가했을 때 이 정도까지의 레벨에 내려온 애들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꽤 많이 회복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 다음에 디어유도 현재 매력적인 구간에 왔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디어유도 매우 싼,
가치평가상 아직 추세 추종이라 하기에는 추세가 없잖아요. 지금은 우하향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와야죠. 이렇게 보면, 그죠? 이렇게 보면 우하향, 우상향, 우하향, 아직은 우하향 중인 거예요. 이건 추세 추종이 적합하지 않겠죠? 그래서 얘네들도 가치 투자 관점에서는 매우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들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간간히 하는 그 단기 매매는 뭐 이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마시고 제가 그냥 하는 것을 공유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소액으로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걸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런 내용들을 제가 네이버 카페에다가 올리니까요. 그것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아마 카페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자료가 아직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문자 주시면 제가 좀 더, 두던지, 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